자, 오늘의 다섯 번째 소식, 이 8위입니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사수하겠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제 경기지사 후보들의 TV 토론이 열렸는데요. 주요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대장동은 가장 커다란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규정을 하셨죠.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한 언론사에 나와서 대장동은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데 공표라는 팻말을 드셨습니다. 어떤 게 진짜 김동연입니까? 둘 다 저고요. 대선 후보 때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얘기했던 것이고, 좀 팩트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방송에 나가서 했던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고요, 공익 환수였습니다. 94년인가 95년도에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택시 기사를 두드려 패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 있죠? 두드려 팬 적은 없고요. 네. 30년 전에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살짝 패셨나요?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그게- 하여간 범행은 인정이 되는 건데. 이 두 분이 표방하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김은혜 후보나 김동연 후보의 공약들을 보면 제목만 가리면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차이가 없다. 김남매다. 김남매의 공약이 아무 차이가 없고, 네, 지금 보면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김남매라는 표현으로 두 사람, 이 김은혜, 김동연 두 후보를 모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용석 후보가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주에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이 김동연 후보를 공격해야지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하라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요. 위원님,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강용석 후보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약간 놀라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는데, 만약에 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니까 네. 그때 통화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강용석 두 분이 서울법대 선후배이기도 하지만 그 연수원도 또 동기라고 하니까 한 번쯤은 안부 인사할 정도는 사이는 되겠죠. 다만 강용석 의원 주장대로 네. 만약에 경기도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깊숙한 얘기가 나왔다면은 그게 적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것보다는 강용석 의원이 설사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공개하는 게 적절하냐? 네. 이 문제는 많은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윤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가 통화했다는 사실 두고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야권에서는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 후보가 이제 밝힌 전화 통화를 한 시점이 당선자 시절이기는 한데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공직선거법상에 뭔가 저촉이 되는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이게 위법 여부를 떠나서요. 네. 당선인 신분은 대통령에 준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 전화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특정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판적이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당선인 시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네. 문제가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자 대변인 시절에 중도에 그걸 그만두고 소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저때 대통령이 다 인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도 네. 분당에 출마를 하면서부터 거의 런닝메이터 개념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전화를 통해서 그것도 자기 자당 사람이 아닌 무소속 후보에게 저런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 네.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앞으로도 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선례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것은 자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관계도 좀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도 명확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거는 무소속 후보, 이 강용석 후보가 5.1%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김은혜 또 강용석 두 후보의 어떤 단일화 여부가 경기지사 이 선거 판세를 가르는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은혜 후보에게 물었더니요,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유권자분들에게 선거에 저의 유불리만을 따져서 단일화를 이야기를 한다는 건 도의가 아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었는데요. 경기도민분들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그 시선을 따라갈 겁니다. 저는요. 경기도민분들의 시선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 누가 경기도를 위해서 준비해왔고 예. 누가 경기도를 위해서 더 나은 대안을 얘기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후보냐. 그런 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답을 들어봤는데요. 박 의원님, 저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떤 단일화의 여지를 남겨놨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김은혜 후보도 후보지만 강용석 후보가 이미 본인의 입으로 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자, 그러니까 김은혜, 강용석 양자의 토론을 3번 정도 하고 네. 또 당을 밝히지 말고 두 사람의 인물 경쟁력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것이 강용석 후보 측에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고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과거의 그 대선 때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연상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5.1% 숫자가 어찌 됐든지 간에 당락의 이 추를 기울게 할 수 있는 네. 지지율을 강용석 후보가 얼추 확보하고 있는 것만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여론조사에서. 따라서 이 단일화를 상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두 사람 사이의 이견 또 아직까지 그 앞서가고 있는 김은혜 후보의 입장 정리가 좀 덜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지방선거는요. 앞서 본 대로 뭐 이재명 후보의 등장 때문인지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렬하다, 제명하다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다음 순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